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의 부유층 민주당 지지자들이 골든 비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투자 이민에 대해서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대비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멕시코 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성과 LG의 TV 판매 서로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 말이 진짜일까요? 중국의 피자헛의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반응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소 개구리가 통째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내의 대장암 판정을 들은 남편, 결혼 2달 만에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장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장사하게 만든 한 고객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스타벅스에서 개인 사무실을 차린 건가요? 해도 너무한 그러한 분위기 함께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불법 외국인들의 배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도 세계에 돌아가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2일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이 또 거의 지나가면서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지출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주간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경제적인 성공, 완성도가 좀 더 긍정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머리 아픈 일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일보다는 편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가 미국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유층,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부유층 사람들은 여러분들 혹시 골든 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자 타입의 F1 학생 비자, 취업 비자 H1B 이런 비자들처럼 골든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이민에 대한 비자인데요. 일종의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 비자라는 것은 부동산, 국채,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에 돈이 많은 부유한 민주당의 지지층이 투자 이민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21 CNN 방송은 대선 이후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골든 비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골든 비자는 일정 금액의 이상을 내면 시민권을 주는 투자 이민을 말하는데요.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헬렌 파트너스라는 회사, 굉장히 큰 회사죠. 대선이 실시된 주간에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미국인들의 골든 비자의 문의가 전주보다도 무려 400%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의 이민 컨설팅 업체 알턴 캐피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다음에 다른 날보다 평소보다도 5배 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실제 이주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극소수이지만 플랜 B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행정부를 앞두고 만일의 혼란에 대비해서 투자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헬렌 파트너스가 올해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분열의 심화로 인해서 미국의 골든 비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CNN은 당초의 골든 비자는 정치와 경제 사정이 불안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인도, 필리핀 등 신흥국의 부유층들이 주로 고려하던 선택지였지만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짚은 겁니다. 부유층이 아닌 서민들 사이에서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해외 이주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미국을 떠나고 싶은 미국인을 위한 국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2주 만에 50만 회를 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져 있는 레딧이라는 곳에서는 미국의 선거 결과 뒤에 이민 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일시적인 어떤 분위기일지 앞으로 이제 향후 수년 동안의 그런 분위기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의 추방 문제가 앞으로 계속될 텐데요. 저 역시 이 얘기를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결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대비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얘기입니다. 사실 멕시코 사람들이 많죠. 남미 쪽에서 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멕시코이기 때문이죠. 멕시코의 정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핵심 공약인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재 시각으로서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이민자의 추방을 추진할 경우 우리는 추방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를 수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각의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교역과 국경의 안보를 포함해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대한 사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예간에 레포르마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국경과 이민 관련 현안 대응에 순탄치 않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 중에서 당선이 된 바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를 했는데 당선인이 국경 문제를 언급을 했고 그게 전부라며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군을 동원한 이민자 단속 방침 예고, 이건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죠. true다,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세 불안과 굶주림 등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등지기로 결정한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위협으로 여기고 당황하기보다는 되레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됐건 아니면 내 나라의 내 국민을 결국은 쫓겨나는데 우리는 보다듬어서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될런지 여러 이유는 있겠죠, 복합적으로. 하지만 가장 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쫓겨나면 우리는 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 TV를 좋아하십니까? LG TV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에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죠. 삼성이냐 LG TV냐. 어제도 제가 이제 전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전자제품이 아마도 삼성이나 LG가 일본의 전자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 전 세계에는 중국의 TV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LG하고 삼성에서는 서로가 1등이라고 얘기하죠. TV 판매. 누가 진짜일까요? 사실은 한국 내에서는 또 L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가격도 LG가 조금 더 높은 편. 최고 사양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삼성이 브랜드가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이 판매 숫자를 봤을 때는 또 누적 판매라는 통계도 있고 또 전 세계 판매의 지역이라는 또 이런 방식이 좀 틀립니다. 1등의 기준을 잡는 방식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TV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LG의 이 브랜드를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깨지진 않죠.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세계 TV 1등을 했다고 앞다투어 말합니다. 20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가 3분기 성적표를 내놓았는데 이어서 두 기업의 TV가 분야별로 1등을 차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삼성은 3분기 글로벌 TV 시장 전체 TV 누적 매출 기준, 그러니까 팔아왔었던 모든 그 판매 시간에 따르는 개수, 누적 매출 기준으로 점유율 28.7%를 기록하며 19년 연속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는 전체 TV 매출 점유율로서 16.5%를 기록했습니다. TV의 사이즈에 따라 또 판매가 틀리죠, 보통.
삼성은 75형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29.4%의 매출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LG 역시 TV에서 15형 이상 TV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LG는 15형 이상 초대형 TV 중에서도 OLED TV 부문에서 1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 75형 이상 OLED TV는 3분기 누적 출하량 기준 약 5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LG는 OLED TV에서 15형 이상 외에도 전체 누적 OLED TV 부문에서는 1위라는 이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LG 3분기 누적 OLED TV 출하량은 207만 600대를 기록하며 세계 OLED TV 시장 확고한 1위를 이어갑니다. 이해되셨죠? 전체 판매량은 삼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품, 즉 OLED TV라고 말을 하죠. OLED TV나 QLED TV나 이런 방식에서의 이 비교를 봤을 때 현재 최고의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OLED 제품이죠. 그런데 이제 LG는 그쪽에서 1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죠. 특히 1,500불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 내에 LG OLED TV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47%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동기 기준으로 해서는 35%였던 OLED TV 비중은 1년 만에 12%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 시장에 따라 또 틀리겠죠. 북미, 유럽 시장에서는 이 비중이 62%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종합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접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TV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삼성이다. 그리고 그 매출에 대한 퍼센트는 상당히 높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최고급 사양의 TV의 OLED TV의 매출 기준은 LG가 많다. 그러니 본인들이 서로 이 회사 양쪽에서 TV 광고를 할 때 매출 1위 라고 이제 광고를 한다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매출 1위는 얘기 안 하죠. 서로 매출 1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 1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는 이쪽에서 1위래, 이거는 이쪽에서 1위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피자헛에서 신메뉴를 내놨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좀 황당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반응에 올려져 있는 이 모습 중간에 있는 거는 황소개구리입니다. 중국 피자헛이 인기 게임과 협업을 하면서 선보인 신메뉴 고블린 피자에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피자헛은 인기 게임 던전 앤 파이터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신메뉴를 출시했는데요. 피자헛은 게임 속의 고블린 캐릭터의 이름을 딴 고블린 피자를 내놓았습니다. 피자헛은 고블린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치킨, 고수, 올리브 등을 이용해서 개구리의 몸과 둥근 눈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누리꾼들은 피자의 비주얼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피자 가운데에 있는 황소개구리의 몸이 덩그라니 놓여 통째로 있는 거죠. 통닭 한 마리가 있는 듯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먹고 싶지 않다. 먹으면 그날 밤 악몽을 꿀 것 같다며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편 피자헛은 과거에도 게임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22년에는 인기 게임인 원신과 협업을 해서 콜라보 전용 피자와 다양한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어본다면 최근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그 게임이라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예전에는 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 이런 혀를 차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수십 년 전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게임의 시나리오, 게임에 들어가는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의 그 효과,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이 게임을 통한 연이어지는 어떤 미래의 짐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죠. 그럼으로써 음식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마저도 게임과 또 영화, 드라마도 게임의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 경우가 많죠. 많은 세상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대를 만납니다.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을 만나죠. 성격이 비슷해서 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다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별의별 환경적으로나 뜻하지 않는 주변에 큰일을 받게 됩니다. 아내의 대장암 판정을 들은 남편이 결혼을 한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외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2달 만에 아내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아내를 외면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한국의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펑은 지난 2022년 왕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에 아내 왕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펑은 처음에는 아내를 돌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업무 약속을 핑계로 아내와 외면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왕과 그녀의 가족은 펑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은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막대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200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왕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가족은 펑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를 돌보지 않고 치료비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펑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왕에게 2번이나 이혼 제안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펑의 행동은 악랄하다 라며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경찰과 행정당국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법정에 나온 펑은 왕의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용서를 구했다고는 합니다. 재판부는 펑에 대해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내가 남편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외면하다니 인간도 아니다. 냉혈한 사람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결혼 전에 건강검진은 필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병간호 하는데 장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치매 환자라든지 가족 중에서 어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루 24시간을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를 섞은 가족들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가 말기암에 걸렸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이 행동,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2달 동안의 행동을 본다면 그거는 분명히 지나치고 사람으로서 부부관계에서 할 일은 아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2달 동안의 병간호는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판정 자체가 말기였기 때문에 최대한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될 것이고 혹시나 그러한 점이 없다면 세상을 떠나서 보내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보내야 된다는 게 사람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람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음식 장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끔 만든 고객이 있어서 훈훈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인 아프리카 사장이다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 A씨는 음식 장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끔 만든 고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20년 넘게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고 배달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배달을 처음 시작할 때는 컴플레인이 들어올까 늘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식당은 고객의 반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배달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만족을 하는지 미진한 점을 느끼는지 리뷰를 받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A씨는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벨소리를 최대로 키운 휴대폰을 놓고 잤고 중간에 깰 때에도 무슨 문제가 없었나 긴장된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는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주 주문하던 고객으로부터 교환 문자, 요청 문자가 들어온 겁니다.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속상함에 더해서 고객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고 합니다. A씨는 불편하지 않다면 직접 가겠다고 하고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주차장 A씨, 고객집 앞으로 올라간 그는 문 앞에서 서서 숨을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배를 눌렀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연 고객은 배달로 보내도 될 거를 먼 길을 왔느냐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고객은 손에 작은 쇼핑백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 안에는 캔커피 2개, 간식, 그리고 동그란 갈색 덩어리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청국장도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 청국장이에요. 이렇게 귀한 걸 주느냐고 물음에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라고 답한 고객.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지만 눈물은 나왔다고 합니다. 고객의 인사를 하고서 돌아선 A씨는 차로 내려와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가게 식구들 점심으로 청국장을 끓인 A씨는 식사 전 어제 이야기를 꺼내며 이 귀한 청국장의 의미는 늘 정성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 것 같다. 만두 하나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만들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만 27년, A씨는 그 길고도 긴 시간을 장사하면서 진상 손님도 참 많았지만 진상 손님보다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더 많았기에 지금도 잘 이겨내고 버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동그란 갈색 덩어리 2개가 누구에게는 7년을 버틴 원동력이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와 닿네요.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청국장. 그 청국장을 생판 모르는 음식점 사장한테 전달을 해주신 이 주문을 했었던 손님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음식점 주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귀한 청국장의 의미는 늘 정성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정말 준 걸까요? 감동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지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고 그 인생의 생각이 앞으로 과거의 수년을 만들어주는 지인이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는 현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스타벅스에 개인 사무실을 차린 걸까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장사를 하는 입장과 손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을 양쪽 사이드에서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한국 내의 한 매장에서 프린트기를 들고 온 손님의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10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동 스타벅스 전기 빌런이라는 제목으로서 지난 20일 스레드에 올라온 사진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스타벅스 테이블에 노트북 거치대를 설치한 뒤에 노트북을 펴둔 모습이 담겼는데요. 한쪽 의자에는 전원 케이블을 꼽은 프린트기와 A4 용지가 묶음채 올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은 이제 스타벅스의 1인 오피스, 오늘 아침 프린트기와 A4 용지를 들고 나타난 사람을 구경했더라며 안동 스타벅스 2층 상황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 프린트 주인이 말끔한 정장을 입는 것으로 보아서 안동 지역에서 컨설팅 용역을 받으러 온 컨설턴트로 보인다며 편의로 프린터기를 들고 온 듯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 매장 근처에 지방정부기관이 많다 보니 정부 용역을 받아서 온 컨설턴트들이 많이 보인다며 스타벅스를 본인 아지트로 사용하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은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일해야지 뭐하는 짓이냐, 선은 지켜야지, 조만간 칸막이까지 가져와서 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의 합정 카페에서 데스크탑을 들고 와서, 데스크탑은 이제 PC의 본체죠. 작업을 하던 양반을 본 적도 있다. 프린터는 몇 번 봤고 미니 공기청정기랑 미니 공기청정기까지 들어오는 건 저도 어이가 없네요. 스탠드 가져온 사람도 봤다 등의 카페에서 목격한 비슷한 상황들을 공유했는데요. 카페에서 개인 전자기기를 들고 와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이른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카공족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족속들, 직역을 하면 그렇죠. 늘면서 전기 도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전자기기 충전 등을 명목으로 카페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한국 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트북과 사무용 모니터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손님이 모습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이 손님은 두 테이블에 노트북과 모니터를 펼쳐 놓았고 멀티탭까지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너무하네요. 한마디로.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배달원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가면 정말 제일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가 정말 많고 무법지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빨간불일 때 좌회전 신호도 없는데 아니면 유턴을 할 때는 거꾸로 갔다가 인도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런데 단순한 논리로 신호등을 지날 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른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처럼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걸어야 됩니다. 그만큼 법이 까다로운데 불구하고 카메라에 단속이 안 되죠. 번호판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토바이의 앞에와 뒤에 번호판을 다 달아야 되고 번호판을 좀 크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뒤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오늘의 이 내용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불법 외국인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다니니까 사실 모르죠. 말을 시키지 않으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A씨는 지난달 말 식당 앞에서 배달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인 배달원이 A씨에게 다가와서 비자를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A씨는 거주 비자 F2를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달원은 이를 믿지 않은 채 A씨에게 국적과 사는 곳을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A씨는 21일 외모가 다르다고 오해받는 것 같아서 억울했다라며 요즘 배달원들 사이에서 외국인 라이더가 보이면 곧장 신고하는 걸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 배달원들이나 도로나 식당에서 마주친 외국인 배달원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배달업자를 신고한다는 취지이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나 엉뚱한 외국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려면 거주 비자 F2, 영주 비자 F5, 결혼 이민 비자 F6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자가 없는 일부 외국인이 명의를 빌거나 구매를 해서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배달 콜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한국 배달원들은 직접 외국인 불법 배달 단속에 나섰는데요. 한국 내 배달원 커뮤니티에는 불법 배달원이 단순히 이동할 때보다 음식을 픽업할 때를 노려야 검거 확률이 높아진다는 식의 구체적인 신고 매뉴얼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금 폭행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일하는 40대 한국인 배달원 B씨는 지난 30일 외모가 이국적이라는 이유로 배달원 C씨를 불법 취업으로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지난달 26일에는 베트남어로 된 휴대전화의 화면을 보고 있는 D씨를 신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B씨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팔꿈치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B, C, D씨는 폭행 사건으로 접수가 됐으며 불법 여부, 취업 여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한국인 배달원 E씨가 한국어가 어눌한 배달원 F씨를 의심해서 관악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F씨는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서 유학 비자 B2만 받았지만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악경찰서는 F씨에게 불법 취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서울 출입국 사무소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인 배달원들은 불법 배달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일하는 10년차 배달원 이모 씨는 불법 취업자 단속 주무부처는 경찰이 아닌 법무부라서 현장 단속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불법 취업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인 배달원이나 외국인 배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저런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죠. 때로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주 비자를 취득해 해서 합법적으로 배달하는 중국인 류현호 씨는 외국인 배달원이 모두 불법이라고 의심하는 건 잘못됐다라며 불법 취업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다. 이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사업주들이 문제인 거죠.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인 인력 활용이 필수적인 시대가 된 만큼 외국인 취업 제도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가사, 도우미 등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증가하는 고용정책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라며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만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면 참 좋겠는데요. 내 밥그릇 챙기기만 생각하지 말고 늘 숨은 곳까지 좀 판단을 하고 좀 아시면서 어떤 나라의 발전과 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내용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하루, 건강하신, 편안하신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